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물건들과 추억을 쌓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물건들은 그 시절의 노력이자 추억의 흔적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삶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무엇이 이제는 필요 없는지를 선택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단순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할 때쯤 되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정리는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정리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삶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보다 소중한 것들만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나이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정리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70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9가지 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건은 오래된 약, 오래된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도 서랍이나 찬장에 한 번쯤 처방받았던 약이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둔 영양제를 잔뜩 모아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약을 보관하는 이유는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약과 영양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능을 잃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이 어느 순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이 변질되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만료된 약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영양제를 무심코 복용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72세의 김 씨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꾸준히 약을 챙겨 먹어왔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여러 가지 약들이 서랍 속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김 씨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 새로 처방받은 약들은 먹고 남은 채로 서랍 속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쓸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에 약을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그 약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국에 가기 전에 예전에 남겨둔 고혈압 약이 생각났고 그는 바로 그 약을 꺼내 복용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심각한 두통까지 겹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가 복용한 약이 이미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 약효를 잃은 것은 물론 변질된 성분이 몸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약은 지금 복용하시면 위험합니다.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김 씨는 그제서야 오래된 약들이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서랍 속 모든 약을 꺼내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아둔 약들이 더 이상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은 약은 절대 보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 새 처방을 받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쌓아두는 약과 영양제는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약은 그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년기에는 약 복용이 잦아지기 때문에 약이 곧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약, 필요 없는 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서랍 속 약을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필요한 약만을 적절하게 복용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영양제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낡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덮어주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걸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래 신은 신발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신발이나 발에 편안하게 길들여진 신발은 낡더라도 계속 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과 무릎, 허리 같은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며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은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발의 밑창이 닳아 쿠션감이 없어지면 발이 지면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 등 여러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들어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발 건강이 곧 전체적인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발자크는 발이 아프면 몸과 마음도 무겁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발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해질 수 있고 건강한 발이야말로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발의 상태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작은 무시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낡고 무너진 신발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발을 새롭게 보호해줄 신발을 선택할 때입니다. 정 씨는 70세가 넘은 노년에도 자신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된 낡은 운동화를 거의 매일 신고 다녔습니다. 그 신발은 신축성이 좋았고 편안하게 발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신발을 사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낡았어도 아직은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 신발을 신고 매일같이 아침 시장을 향해 나갔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새 신발을 사라는 권유를 해도 이 신발만큼 편한 건 없을 거야 라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다가 작은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인도 턱을 지나치던 중 신발 밑창이 턱에 걸리면서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밑창이 닳아 미끄러졌고 정 씨는 그 상태로 넘어지며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시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던 중 의사는 정 씨에게 오래된 신발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발에 무리를 줬고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든 탓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정 씨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큰 사고로 이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켤레의 낡은 신발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큰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아버린 신발 하나가 작은 균형의 무너짐을 일으켜 일상의 평온을 위협한 순간이었습니다. 입원 후 정 씨는 신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지만 그 기본을 무시한 대가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다행히도 치료 후 그는 바로 새 신발을 준비했고 그 후로는 발 건강과 신발의 상태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발의 상태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밑창이 닳고 쿠션이 사라진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에 무리가 가고 그 결과로 발목, 무릎, 허리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낡은 신발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들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낙상 사고는 노년기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발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낡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고 발에 맞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는 것은 단순히 발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신발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맞는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작은 변화이자 필수적인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불필요한 서류 및 문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서류와 문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공공기관에서 보내온 서신들, 각종 증명서들까지 매일 쌓이는 이 종이들은 처음에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대부분은 필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서류들을 무작정 쌓아두기 일쑤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국에는 집안을 가득 메운 서류 더미로 이어지며 중요한 서류와 쓸모없는 문서가 뒤섞여 버리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문서가 많아질수록 집안은 어수선해지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서류 더미는 단순한 종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삶을 정리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돈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우리의 정신적 공간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서류를 뒤로하고 현재의 중요한 서류들만 남겨서 우리 삶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68세의 퇴직자로 과거의 많은 중요한 서류들을 집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큰 계약을 성사시키며 중요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죠. 그런데 그 후 몇 년간 정리하지 않은 서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의 집안은 각종 문서와 영수증들이 이곳저곳에 쌓여만 갔습니다. 서랍마다 가득 차 있는 영수증, 오래된 은행 내역서, 전혀 쓰지 않는 서류들이 마치 종이의 산을 이루며 박 씨의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그 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갑자기 서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그 서류를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서랍과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쓸모없는 영수증들과 수년 전의 문서들 사이에서 중요한 서류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서류를 찾는 동안 박 씨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날 중요한 일을 놓쳤고 서류를 찾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정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쌓아둔 서류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류 하나 찾지 못한 일로 인해 그의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었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다시 점검하며 불필요한 서류들은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서류는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후 그는 더 이상 필요할 때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고 일상에 더 많은 여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은 단순히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에 무질서를 가져오고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류가 쌓이면 우리의 머리도 복잡해지며 중요한 정보를 찾지 못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서류들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과도 같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분류하고 정리하여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혼란을 제거하고 더 명확하고 정돈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서류 정리는 곧 우리 일상 속 작은 혼란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네 번째 물건은 안 맞는 안경입니다.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삶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시력은 변하고 그에 맞게 안경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불편한 거겠지 라며 오래된 안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눈의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들 모두가 이 시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능력은 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아야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녀의 말처럼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흐릿한 세상 속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는 거지 라며 그대로 안경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맞지 않는 안경을 오래 쓰면 눈의 피로가 쌓이고 두통과 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안경 교체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최 씨는 69세로 몇 년째 같은 안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안경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나이가 들었으니 시력이 조금 나빠진 거겠지 라고 쉽게 넘겼습니다. 그는 그저 이 정도면 괜찮다 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늘 가던 장소였기에 길도 익숙하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맞나 싶어 고개를 돌려보아도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 버렸고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최 씨는 자신의 당혹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안경을 바꿀 때가 된 거 아니야? 시력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 안경을 쓰고 다니면 당연히 세상이 잘 안 보이지. 그 말에 최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시력을 관리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안경 하나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흐릿한 세상 속에 갇혀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안경점을 찾아 시력 검사를 받고 새로운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그는 마치 세상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색감이 다시 선명해지고 작은 글씨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최 씨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이렇게나 선명하게 만들다니 라며 감탄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갔던 그날의 기억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안경 덕분에 그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경은 단순한 시력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시력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지 않는 안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흐릿한 시야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 속 작은 사고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안경 교체는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눈은 우리 몸의 창문이자 세상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시력이 흐릿해진다면 세상도 흐릿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시력을 점검하고 변화된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선명하게 보기 위한 작은 투자,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최 씨의 경험처럼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더 넓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선명한 시야가 선명한 삶을 이끌어주는 법이니까요. 5번째 물건은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입니다. 유리 제품은 그 특유의 투명함과 반짝이는 우아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주방 도구나 장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유리 제품들이 더 이상 아름다운 장식품으로만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손의 힘도 약해지며 물건을 놓치는 일이 점점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유리 제품은 단순히 예쁘고 정겨운 물건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들은 작은 실수로도 쉽게 파손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낙상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과 안전성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할 때 진정한 성숙에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리 제품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들 역시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씨는 70세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집안 곳곳에 놓인 유리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유리잔을 사용하는 것을 즐겼고 가족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이 깃든 유리잔들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 잔들을 보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던 추억이 떠올랐기에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내가 더 안전한 소재로 바꾸자고 했지만 이 씨는 끝내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유리잔을 들었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던 유리잔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당황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떨어진 유리잔 조각들을 치우려다가 그만 발을 그 조각에 밟아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유리 조각이 발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나기 시작했고 이 씨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발을 치료받으며 이 씨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는 유리잔을 아끼느라 건강과 안전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에 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었지만 그날의 사고는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이 씨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컵, 접시, 심지어 장식품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더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경험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큰 부상을 가져왔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실수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에 깨지고 그 깨진 조각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점검하고 과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함과 추억 때문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물건을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큰 안전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움과 정든 물건을 고수하는 대신 이제는 더 안전한 선택을 통해 삶을 더욱 편안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을 더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6번째 물건은 미끄러운 매트나 카펫툭입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트와 카펫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깔아둔 이 물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건들이 낡고 미끄러워진다면 그 편안함이 오히려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점점 약해지고 작은 미끄러짐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함과 정이 들어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매트나 카페트 같은 물건들은 매일 우리가 발을 딛고 움직일 때마다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들입니다.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실수와 방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매트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이거 조금 미끄럽긴 한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해온 카펫이거나
오래전 특별한 날 구매한 소중한 매트일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과감히 버리고 교체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편안함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진 카페트이나 매트가 정말 안전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김 씨는 68세로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익숙한 일상 속에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깔려있던 카페트이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그 카페트 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카페트는 점점 낡아갔고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자꾸만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겠지,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방에서 거실로 나가던 중 발이 카페트 끝에 걸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바닥에 팔을 세게 부딪히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팔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몇 주간 깁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큰 사고를 당한 후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카페트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퇴원 후 곧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카페트와 매트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작은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김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미끄러운 카페트이나 매트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쉽게 간과하게 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균형 감각과 민첩성은 서서히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이란 것은 무거운 책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고정되지 않은 카페트를 치우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가정이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나는 두 갈래 길에서 덜 밟힌 길을 택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덜 밟힌, 익숙하지 않지만 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결정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의 발 아래 있는 작은 매트조차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변화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물건은 낡은 조리기구입니다. 부엌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부엌에서 사용되는 조리기구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프라이팬, 냄비, 국자 같은 조리 도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닳고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잡이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부엌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낡은 조리기구는 단순히 요리의 맛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면 그 속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느슨해진 냄비를 잘못 들었다가
뜨거운 음식이 쏟아져 큰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요리 철학자 장 앙텔름 브리아사바랭은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조리기구로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조리기구를 점검하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작은 변화가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박 씨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부엌에서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박 씨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그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사용하는 부엌 도구들은 이미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프라이팬은 겉으로 보기에도 코팅이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도 약간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아직 쓸만해 라는 생각에 새 프라이팬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식사 준비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도구를 사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는 코팅이 거의 다 벗겨진 프라이팬을 이용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박 씨에게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져서 유해물질이 음식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즉시 주방에 있던 모든 낡은 조리기구를 확인했고 그중 상당수가 이미 닳고 코팅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모든 조리기구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주방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을 간과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오래된 냄비는 우리 음식에 유해한 성분을 더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느슨한 손잡이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엌에서의 안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교체하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건강한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마야 안젤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리기구처럼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부엌을 둘러보고 오래된 조리기구가 있다면 그 하나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8번째 물건은 낡고 불편한 침구류입니다. 잠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이 달라지죠.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깊고 편안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낡고 불편한 침구류는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 사용돼서 꺼지거나 베개가 너무 낡아 머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허리 통증, 목의 뻣뻣함, 심지어 만성적인 피로감까지도 잘못된 침구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데멘트는 잠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숙면은 우리 삶을 다시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침구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매트리스는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베개는 머리와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잠은 얕아지고 신체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더 많은 휴식과 회복을 필요로 하지만 낡은 침구류는 그 과정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숙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왜 더 이상 낡은 침구류를 방치해선 안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는 69세로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등 생활 습관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와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킬 때마다 강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의 허리와 목 상태를 확인한 후 당신의 수면 환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트리스가 오래돼서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잠시 생각해 보았고 자신이 15년 넘게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매트리스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고 그는 그동안 아직 쓸만하다는 이유로 교체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 씨는 매트리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매트리스를 구입했고 첫날 밤부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 매트리스는 그의 몸을 고르게 지지해 주었고 허리 통증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씨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트리스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최 씨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낡고 불편한 침구류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숙면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숙면의 핵심 요소는 바로 침구류입니다. 매트리스와 베개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어야 하며 우리의 신체 구조에 맞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매트리스가 꺼지거나 베개가 너무 낡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없습니다. 숙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가들은 7에서 10년마다 매트리스를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위에서 보내왔고 그동안 매트리스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지탱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시점입니다. 잠은 우리 삶의 밑바탕입니다. 더 나은 잠을 자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침구류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워있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여러분의 몸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과감히 교체할 때입니다.
편안한 침구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잠자리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잠자리가 곧 건강한 삶을 만든다. 는 말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9번째 물건은 잘 안 보이는 조명입니다. 빛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눈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빛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눈은 나이가 들수록 피로해지기 쉽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조명은 우리 눈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밝고 선명한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눈과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조명 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조명은 작은 실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조명을 교체하는 일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밝고 적절한 조명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집안 곳곳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즘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이 보편화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서도 더 밝고 선명한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71세로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사용해왔던 오래된 조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명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어둡다고 느끼긴 했지만 김 씨는 원래 이런 거지 라며 큰 불편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사실 김 씨는 평소 어두운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 조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김 씨는 거실에서 물건을 찾으려다 의자에 발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처 의자를 보지 못한 채 발이 걸리면서 그만 바닥에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쳤고 병원에 가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집안의 조명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밝은 조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의 사고 이후 집안 조명을 모두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낡은 전구들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빛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 같은 생활 동선이 많은 공간은 밝은 빛이 필요했지만 너무 어두운 상태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LED 조명은 그동안 사용하던 조명보다 더 밝고 선명했으며 덕분에 김 씨는 집안에서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을 바꾼 후 김 씨는 작은 사고가 큰 교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더 중요한 법이지. 밝은 조명 덕분에 요즘은 불안하지 않아. 그 후로 김 씨는 집안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조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은 단순히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눈의 피로가 쉽게 쌓이고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더욱 큽니다. 조명을 바꾸는 일은 그저 집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밝고 효율적인 조명으로 교체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LED 조명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보면 조명 교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명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빛은 세상의 길을 비추지만 우리의 삶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처럼 밝고 선명한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곧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안 곳곳의 조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더 밝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을 바꾸는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눈과 건강을 지켜줄 것이며 매일의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안주했던 습관들이 담겨 있고 그 습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물건들, 오래된 것들, 그리고 지금은 필요 없지만 버리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그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채우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생각들, 습관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집착도 함께 비워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내는 것에서 온다 고 말했습니다. 비우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낡은 신발이 주는 불편함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도 오래되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발을 내딛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더 밝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자신의 집안을 둘러보세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랍 안의 오래된 약들, 더 이상 맞지 않는 안경, 사용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인 유리 제품들, 그리고 매일 발밑에서 위험을 부르고 있는 낡은 카페투까지.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불편함을 인정하고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여유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항상 채워져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에 앞서 무엇을 비울지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비워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러분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여정은 바로 그 작은 정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을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할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